나는 20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입버릇처럼 나는 미국에 가서 살 거야라고 말하곤 했지만 사실 뚜렷한 계획이나 넉넉한 돈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막연한 꿈만 품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 결혼을 했고 두 딸의 엄마가 되었다. 남편은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들어올 정도로 바쁜 사람이었다. 남편은 7남매 중 막내였고 아무도 아버님을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하면 아버님을 함께 모시자고 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 결혼 당시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우리가 결혼하면서 내가 모아둔 돈과 이것저것을 보태 남편이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라 아버님을 모실 수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짐을 싸들고 큰 댁에서 올라오셨다. 결국 하루만 주무시고 다시 큰 집으로 모셔다 드렸다. 내가 첫 아이를 출산하던 해 우리는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산후조리 때문에 그 집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사이 아버님은 먼저 올라와 남편과 함께 새 집에서 살고 계셨다. 한 달 후 친정에서 조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두 분은 이미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날부터 나의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졌다. 괴팍한 시아버지는 늘 나를 힘들게 했다. 어디서 사오셨는지 돼지머리를 주방에서 삶아 주방은 기름투성이가 되었고 밤에는 남편이 나와 함께 자려고 하면 헛기침을 연달아 하거나 방문을 여러 번 열고 닫았다. 남편은 결국 시아버지 옆에 누워 아버님이 잠드실 때까지 함께 자다가 새벽에 출근하곤 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그렇게 다시 출근해버리는 남편. 나는 어린 아기를 혼자 키우며 매일 우울한 날들을 버텨야 했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 제대로 못 모시냐?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이런 말들만 했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며느리가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말을 했나 보다.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남편은 나에게 화를 내며 노발대발했다. 그날 나는 정말 많이 슬펐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던 해 고모가 찾아와서는 정작 아무도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하지 않던 사람들이 내가 아버님을 잘 모시지 않는다며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고모는 아이 둘을 데리고 가버렸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아있던 그 하루. 나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아이들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결국 고모 집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 울고 있는 나에게 큰딸은 달려와 품에 안기며 엉엉 울고 작은 딸은 나에게 기어오며 품에 안겼다. 나는 기어오는 딸을 보며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다. 그런 생활은 계속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 IMF가 터졌다. 남편은 맞보증으로 인해 더 큰 사업체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잘 운영되던 남편의 사업까지 함께 무너졌다. 나는 부도가 날까봐 내 돈으로 어음을 막아보기도 했고 결국 내가 모아둔 돈까지 모두 털어넣었지만 사업은 끝내 부도가 났다. 우리는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아버님은 할 수 없이 큰 집으로 모셔다 드리게 되었다. 아버님은 그렇게 해서 큰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큰 집에서 아버님은 치매로 돌아가셨다. 남편은 미국에서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혔을 무렵에
지나간 자신의 잘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했다. 형제 중에서 당신이 제일 아버님을 잘 모셨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다시 IMF 사태로 돌아와서 많은 회사가 부도로 쓰러졌다. 남편의 회사는 잘 돌아갔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도 이겨내지를 못하고 함께 쓰러졌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집을 팔아 종업원들 월급을 주었다. 남편은 나보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핀잔을 주었지만 나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자녀들이 힘들어진다고 믿었다. 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죄로 인해 힘든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았다. 지금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난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 가정은 더 힘들어졌다.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고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 생활비를 넉넉히 주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저 겨우 살 수 있을 만큼만 가져다 주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아무도 믿지 말고 나 혼자라도 악착같이 살아보자. 그렇게 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다 어느 기회에 미국에 가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행을 결심했다. 미국에 와서는 식당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공부도 해야 했다. 한국에서의 전공을 살려 다시 공부했고 영주권을 위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는 시간에도 졸음이 쏟아졌다. 아이들도 잘 키워야 했고 나 자신도 버텨야 했다. 사실 내가 미국에 오려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의 교육이었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새벽까지 공부시켰지만 큰아이가 반에서 겨우 4등을 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해도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을 공부 경쟁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다. 바이올린, 피아노, 영어. 나는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 미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음악 활동을 이어갔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원하는 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 역시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이 선택하게 하자고 마음을 바꾸었다. 나중에 남편도 미국으로 들어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한국처럼 가부장적인 삶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처음 5년 정도는 싸움도 많았고 관계도 쉽지 않았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갔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영주권도 받았고 남편은 가정에 충실해졌으며 나 역시 식당 일을 거쳐 교육 분야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남편은 미국에서도 자신의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했다. 한 아이는 박사 학위까지 받고 지금은 병원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다. 이민 사회에서는 멈추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삶도 힘들었고 미국에 와서도 처음 10년은 정말 고단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조금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돌이켜보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이 고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울며 기도하던 날들이 있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하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편하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미국에서의 삶을 모두 자세히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사생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부끄러운 시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뼈대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내 삶을 돌아보며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언젠가는 빠져나갈 통로가 반드시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더 나아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 지금 힘든 모든 분들 부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